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거를 조금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 메모리가 클레브 하이닉스 4800 베이스인 클레브 흑금치입니다. 클레브 흑금치 두 개 썼어요. 두 개. 16기가짜리 두 개고요. 하이닉스 M다이입니다. M다이로 지금 최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음, 날로 먹기 버전 영상을 제가 원래는 인텔 쪽 테스트 하고 나서 하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해봤어요.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6000 클럭으로 진행을 했고 6000 아마 웬만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오늘 시간이 좀 별로 없으니까 금방 녹화를 짧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따 바이오스에서 설명드리고요. 지금 좀 특이사항으로 온도를 보면은 온도 이 정도. 지금 방열판 안 했고요. 방열판 장착 안 했고 그 다음에 스파클링 안 한 상태고 상온 30도 정도 됩니다. 지금 제 방 온도가 생각보다 온도가 높지 않네요. 지금 A다이가 온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성능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VSOC가 1.25V밖에 안 잡혔네. 그 다음에 TM5는 잘 돌아갔고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정리하고 성능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M다이 32기가 모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아마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돌릴 때마다 설명드리지만 7800X3D가 CCD가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쓰기 값보다 읽기랑 복사 값이 좀 낮게 나옵니다. 이게 AMD 예전 젠3 때도 그랬고요. 예전 AMD 특성인데 CCD 두 개짜리 쓰면 대역폭이 온전하게 다 나오고 CCD를 한 개짜리만 쓰면 읽기랑 복사값 대역폭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정상입니다. 네, 레이턴시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성능은 레이턴시 몇 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60.5 나노세컨드 정도 제법 괜찮아요. 오차 범위가 돌릴 때마다 오차 범위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대충 세팅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봅니다. 돌리시는 시스템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편차를 없애려면은 이렇게 뭐 윈도우 클리너 같은 걸로 백그라운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돌리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그라운드 이 클리너로 지워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편차가 날 수는 있어요, 시스템마다. 네, 어쨌든 제 거에서는 한 요 정도 나오네요. 바이오스 들어가서 이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를 이제 재부팅을 하면서 진입을 할 거고요. 지금 부팅 중입니다. 노 시그널이라고 나오면 화면에 송출되는 게 없어서 지금 노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요. 자, 부팅해서 바이오스 진입하고 지금 세팅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전압 건드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도 건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타이밍 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XMP 램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XMP 4번 5번은 유저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저 프로필 등록해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드 설정을 해서 지금 요걸로만 지금 60.5 나노세컨드 세팅이 나온 거예요. 기어 다운 모드랑 파워 다운 모드까지 디세이블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따라 하실 수 있게 처음부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하고요. 이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지금 이제 SPD 셋업이라는 옵션에서 유저 프로필 값을 등록을 할 거예요. 유저 프로필 값 등록을 할 건데, 지금 처음에 제 거 보고 이제 뭐 좀 따라해 볼까 싶으신 분은 여기가 다 비어져 있을 겁니다. 다 비어져 있을 건데, 일단 뭐 등록을 이제 제가 이따가 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삭제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삭제하는 거는 이렇게 딴 걸로 바꿨다가 클리어로 바꾸면 싹 비워지거든요. 클리어로. 그 상태에서 셋 누르고, 얘도 셋 누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바로 세이브 앤 엑싯을 하면요, 저게 싹 비워집니다. 이전에 하이닉스 30 A다이 하이닉스 A다이 32기가짜리 두 개로 찍은 영상에서 이거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삭제하는 방법을. 사실 뭐 삭제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거저거 테스트한다고 SPD 셋업으로 등록해 놓은 거는 만약에 제가 램을 판매하게 되면 다 지우고 드리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다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고, 지금 잔존 값이 남아가지고 메모리가 아직 6000으로 부팅됐는데, 초기화 시키고 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초기화 상태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초기화하고 부팅한 다음에 바이오스로 바로 진입을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지방 출장 가는 날이라서 오늘 영상이나 뭐 테스트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찍어 놓고 가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초기화된 상태에서 부팅돼서 이 기본 클럭인 4800으로 부팅이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고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SPD 셋업 들어가면 다 비워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할 겁니다. 6000으로 할 거예요. 6000으로 두 개 등록해 드릴 건데, 일단은 좀 무난한 값이랑 조금 풀어진 값, 조금 타이트한 값이랑 풀어진 값이랑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66) 48, 그 다음에 483. 자, 요렇게 입력하시고 체크 두 개 체크한 다음에 셋 버튼 누릅니다. 요것도 한번 눌러주고, 잠시만요. 일어나라고 출근 준비하라고 알람이 울려가지고 셋 버튼 누른 다음에, 자, 다시 나가셔서 그대로 세이브 앤 엑싯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바이오스 진입하면요, 유저 프로필이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유저 프로필은 4번, 5번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굳이 특이사항을 좀 얘기 드리자면, 얘가 483을 입력했지만 3이 떨어진 값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480으로 등록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셋 누르면 이게 477로 줄어들 겁니다. 3씩 자꾸 까먹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등록된 거 확인했고요. 그게 이제 여기로 가면 이제 XMP가 입력이 가능하게끔 생겨요. 이 두 개가. 이걸 XMP로 왜 만드냐면, XMP를 해야지 로우 레이턴시랑 하이 밴드윗 옵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XMP만 넣고 사용하셔도 일반 순정 상태보다는 성능이 제법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타이밍을 조이기 위해서 로우 레이턴시 에네이블, 하이 밴드윗 에네이블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 프로필 두 개를 설명드렸는데 4번이 조금 타이트한 설정이고, 만약에 4번으로 세팅했는데 좀 불안정하다, 그 4번으로 세팅하시는 분은 TM5 권장주기 한번 돌려보시고요. 나는 TM5 돌리기도 귀찮아, 좀 그냥 됐으면 좋겠어 싶으신 분은 5번으로 하세요. 5번은 되게 좀 넉넉한 값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성능 차이가 아주 미묘하게 있어요. 미묘하게. 그리고 5번으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좀 주의사항인데, 지금 잠시만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했던 세팅은 4번에서 enable 하고요. 얘는 다 오토로 놔둬도 됩니다. 얘만 혹시 1대2로 잡힐 수 있으니까 1대1 세팅을 할게요. 요걸로. 6000 클럭 이상에서는 특정 보드, 특정 바이오스에서 자동으로 1대2로 세팅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동으로 1대1로 맞출게요. FCLK는 자동으로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호환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VSOC 전압에 1.3 입력할게요. 1.3. 요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까는 VSOC 전압에 입력을 안 했는데 제 메인보드가 조금 상급 보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돌아갔던 거고, 조금 하급 보드에서도 호환성 여부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1.3V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물론 오토 상태에서도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오토 상태에서 그냥 하실 분은 TM5를 역시 돌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M5 돌리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래도 1.3 정도 넣으시면 잘 돌아갈 겁니다.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 들어가서요, 나머지는 타이밍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은 건드릴 필요 없고, 이제 파워 다운 모드랑 기어 다운 모드를 제가 아까 디세이블 설정을 했어요. 이 디세이블 설정을 하면 오토 상태에서는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디폴트가 enable 설정이 됩니다. 오토일 때. 근데 이거를 디세이블로 바꾸면 메모리 성능이 조금 더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얘를 disable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기가바이트가 아닌 경우는요, 기가바이트 아닌 경우에 오토일 때 이게 enable이 아니라 disable로 자동으로 잡히는 보드들도 있거든요. XMP 세팅을 할 때.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게 disable 상태인지 enable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TM5를 돌리는 경우는 이제 조금 호환성이나 이런 조금 빡센 설정을 할 때 TM5로 돌리기를 제가 권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거조차 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거 enable로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enable로 하세요. 이걸 disable 세팅을 하는 순간 TM5 권장주기 정도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enable 정도 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XMP5 세팅을 잡으시고, 이게 좀 풀어진 세팅이죠. 이 세팅을 잡으시고, 지금 이 상태로 XMP5에 로우 레이턴시 enable, 하이 밴드위드 enable, 그 다음에 UCLK, MCLK 1대1 설정하고, VSOC 1.3V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파워 다운 모드랑 기어 다운 모드를 둘 다 enable 설정을 하면요, 얘는 TM5 안 돌려도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웬만하면. 저보다 맨컨이 더 뿔딱일 확률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저보다 맨컨이 뿔딱이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쉽지 않은 확률이니까 웬만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엄청 하급 보드에서 하급 맨컨을 가지고 테스트 해본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안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면은 이제 TM5를 뭐 안 돌려도 잘 될 거고.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로 세팅하고 싶어. 에네이블은 아니 기어 다운 모드는 상관없고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로 세팅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으세요. 이 상태에서 디세이블해서 부팅 시킨 다음에 PC 사용하시면 블루 스크린 나거나 셧다운 날 수 있습니다. 이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로 쓰실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나 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세팅에 AMD CBS에 들어가면 UCM 커먼 옵션이 있어요. 들어가서 DDR 옵션 들어가서 메모리 피처스 들어가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디세이블로 바꿔줘야 돼요. 파워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 세팅 하시는 분은 무조건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세이블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러면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진짜로요. 반대로 파워 다운 모드 에네이블 상태에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디세이블은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근데 파워 다운 모드가 디세이블인 상태에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에네이블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쵸?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에네이블일 때 파워 다운이 디세이블이면 문제가 된다. 예. 기어 다운은 상관없어요. 근데 기어 다운 모드를 굳이 에네이블로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맨컨이 좀 후달리는 시스템에서 기어 다운 모드 디세이블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에네이블로 하면 좀 문제가 발생 안 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TM5 돌리기 귀찮아, 난 TM5 돌리기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요걸 둘 다 에네이블 쓰시면 돼요. 요렇게 둘 다 에네이블, 그 다음에 XMP 5번 세팅, 이걸로 하면은 이제 성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60.5 나노세컨드 정도 나왔죠. 저 파워 다운 모드랑 기어 다운 모드 세팅을 하게 되면 약 한 2-3 나노세컨드 정도가 좀 빠져요. 거기서 TCL 타이밍도 두 개가 빠졌으니까. 근데 DDR5에서 젠4에서는요, 그 젠4에서는 TCL 타이밍 두 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능 측정해보면 차이 나는 값의 원인, 대부분의 원인이 파워 다운 모드랑 기어 다운 모드를 에네이블로 바꾼 거에 있을 겁니다. 뭐 직접 이거저거 돌려보세요. 뭐 본인이 XMP 4번, 5번 바꿔보시고 뭐 파워 다운 모드, 기어 다운 모드도 바꿔보시고, 아, 이 정도면 쓸만한데 싶으신 세팅으로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XMP 4번으로 쓰시는 경우는 TM5 권장주기 정도 돌려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메모리 수율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안 돌아가면. 그래서 메모리 XMP 5번이 조금 보수적인 세팅이에요. 보수적인 세팅이라는 거는 뿔딱에서도 돌아갈 정도로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겁니다. 뿔딱에서 지금 이 세팅이 뿔딱에서도 돌아갈 만하게 세팅한 거예요. 지금 자, 6000 클럭에 GDM 에네이블, 파워 다운 모드 에네이블, TCL 32를 줬고요. TCL 두 개 풀면서 전압은 더 내렸어요. 1.35V로. 안정성을 위해서 VSOC는 좀 더 높여줬고요. 이 세팅이 뿔딱에서도 돌아갈 만한 세팅입니다. 그래서 성능 측정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백그라운드 정리하고 돌릴게요. 자, AIDA64로 성능 체크를 할 겁니다.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 이거는 하이닉스 M다이 16기가짜리 2개 기준이고요. 32기가짜리 2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또 달라요. 근데 제가 없어서 테스트 해드리긴 좀 그렇고 65.1 나노세컨드 정도로 조금 많이 풀렸네요. 생각보다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한 이 정도 지금 성능 차이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TM5를 돌릴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분은 XMP 4번 세팅에 둘 다 디세이블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까지 디세이블 하고 TM5 한번 돌려보시고, TM5 돌리실 때는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킹 항목에 이제 5개 뜨면 잘못 돌아가는 거고 컨피그 값이 안 불러진 거고 15개 떠야 됩니다. 체킹 항목이. TM5 돌리다가 에러 나면은 그냥 레이턴시가 조금 풀어지더라도 이걸로 쓰세요. 지금 이게 순정 상태 대비 그래도 꽤나 많이 조여진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 상당히 성능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뭐 잘 써보세요. M다이가 요새 가성비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신품 말고 M다이가 중고가 기준으로 삼성 메모리보다 더 싸요. 지금 요새 M다이가 옛날에 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A다이로 바꾸면서 처분하는 분들이 싸게 던지는 경우가 많아서 메모리 꼭 신품 안 사도 되는 분들이면은 하이닉스 M다이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젠4 유저들한텐. M다이가 이제 인텔에 가서야 뭐 A다이에 밀려가지고 A다이 대비해서 이제 클럭이 안 들어가니까 좀 다 A다이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요새는 인텔에서는 M다이는 거의 취급을 안 하는 느낌인데, 근데 이게 젠4로 오게 되면은 삼성보다 M다이가 훨씬 좋아요. 하이닉스 M다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고가는 삼성이 더 높습니다. 사람들이 삼성을 많이 사서 그런지. 아무튼 M다이 가성비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쓰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쓸만할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제 슬슬 출장 갈 준비를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